자, 오늘의 숙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다시 판을 흔들게 나선 트럼프. 향후 무역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I 시장의 개편, 향후 주목해야 될 트렌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의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테크 기업들을 주목할 텐데요. 자, 이러한 숙제를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뭐 그 정책들, 뭐 특히나 유럽은 7월 9일까지 유예가 됐었고 상호관세, 중국은 또 8월까지가 유예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좋지가 않아요. 네네. 이런 판단.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 최근에 반등 이후에 약간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을 때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관세 부분 좀 정리를 드리면은 네. 일단 중국과의 어떤 상호관세 유예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양측이 양보 못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 히토류라던가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AI 칩셋에 대한 최신형 칩셋 공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전쟁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추후에도 이제 관세 비율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타협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돈벌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래의 돈벌이에 대한 서로 간의 장벽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정도까지 서로 양보하고 이해 관계에서 누가 더 승자를 차지할지 부분이 가장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판을 흔든 거 대비해서는 미국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약간 학습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크게 또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전에 폭락이 발생했을 때 이 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가장 좀 컸던 부분인데요. 이제 뭐에 대한 우려감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자체가 어떤 증시의 폭락에 대해서 크게 별로 상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컸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제 증시가 일정 수준 이상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소탐대실의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대시 큰 것을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우리는 이 손실을 감내하겠다. 이런 액션을 계속해서 취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럼 이러면 더 3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 때문에 이전에는 폭락이 나왔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명확하게 이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 본인이 발언을 빠르게 회수하고 그리고 전부 다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타협에 대한 여지를 보여줌으로써 증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증시 상황을 생각 안 하고선 막 가는 타입은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추후에는 당연히 악화된 관세 정책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또다시 트럼프가 발언을 빠르게 회수하고선 증시 상승을 이끌어낼 거다라고 좀 기대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나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네.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래도 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또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AI 시장은 여전히 뭐 트렌드의 어떤 한 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네. 지금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향후 주목해야 될 트렌드가 이 안에 있다고요.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라는 섹터는 이미 작년도에 다 흥행을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살짝 빠진 상태인데 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SMH라던가 이런 일부 AI ETF 혹은 반도체 ETF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의 AI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섹터에서의 AI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네네. 일단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뭐 GPT나 뭐 그밖에 음성, 영상 관련된 AI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아직 정말 서브 개념으로 인간의 도움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AI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AI 관련
관련된 부분 연구하고 있고 뭐 장 외에서는 오픈AI 같은 그 친구들도 존재를 하고 그런 섹터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가 이미 한번 사이클을 그렸기 때문에 현재 네. 시점에서는 사실 기술에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그 이후에 발생할 AI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AGI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GI. 네. 예. 요게 이제 트럼프 정부 집권 딱 초기에 그 손정희랑 그다음에 뭐 오라클 회장 이렇게 세 명이서 나와가지고 오픈AI CEO랑 세 명이서 나와가지고 한번 언급을 할 때 RNA AI도 언급하다가 네. AGI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인간의 지능에 상응하는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응한다, 상응하지 않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AI를 봤을 때 더 이상 터치할 게 아무것도 없고 AI가 언제나 더 나은 결과값 혹은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상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능동적인 판단에 대한 범위까지도 분명히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경영자라던가 어떤 판단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사실상 AI로 대체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밑에 일반적인 직원들은 현재는 잘리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위에 경영자적인 측면까지도 전부 다 대체되는 한마디로 이제 경영적 판단을 전부 다 경영 컨설팅 같은 쪽에다 맡기지 않고 이런 AGI에다 맡겨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사회 발전의 주체가 AGI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가장 빛을 발할 기업들이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뉴럴링크라던가 이제 휴머로이드 내부에서도 계속 AGI에 대한 탑재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파나 이런 뇌 데이터에 대한 치환 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G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단에서 네.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정말 많은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좀 보고 계시니까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많은 반대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러 일자리에 대한 네네. 위협을 좀 줄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AGI에 대한 좀 위협 네. 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여러 어떤 뭐 장애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과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용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워딩부터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실 때 쓰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AI를 네. 쓴다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 시점에는 AI한테 쓰임을 저희가 받는 간택받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AI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회사에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이미 AI가 다 판단하는 시점이 예. 될 거고요. 그럼 인간이 가만히 네. 놔둘까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오너 입장에서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회사라는 존재도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고 예. 이제 경영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경영자들 이하의 단으로는 전부 다 교체를 희망하지만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교체되는 게 인건비나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이 AGI를 당연히 반기게 될 거지만 예. 경영자라는 기존의 임원분들 한마디로 이제 월급을 받던 바지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네.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AGI 관련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코딩도 이제 AI가 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구글의 여러 프로젝트나 엔비디아의 여러 프로젝트가 벌써 지금 50% 넘어가는 수준은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를 다 코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 네. 그 부분에서 핵심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CTO들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CTO들에 대한 연봉들은 계속해서 높게 책정되고 있는. CTO라고 하게 되면 이제 테크 기술적인 측면의 이제 책임자를 그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마디로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설계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인프라들을 본인 머릿속에서 지휘를 내리던 입장들은 예. 계속해서 이제 밑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세부적인 코딩들을 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잘리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요 단계가 되면 이제 그런 CTO 역할을 하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AI로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는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그 단계는 아닌데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 거대 프로젝트도 한마디로 그냥 AI가 자체적으로 오더에 따라서 설계해서 내놓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ASI의 단계인데 네. 요거는 가장 그냥 비유하기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 영화
어벤져스 2에 보시면은 울트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울트론. 네, 예. 울트론이라는 이제 로봇이 이제 스스로 막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발전한 다음에 스스로의 몸을 바꿔버리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몸을 바꾼다는 건 이제 뭐 로봇 입장에선 반도체도 새롭게 설계해서 바꾸고 예. 뭐 외관 형태도 바꾸고 뭐 네트워크의 방식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업그레이드 나가는 방식인데 요때가 되면은 사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 친구들의 가속이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갑자기 10년 안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시간 기준으로 10년 안에 갑자기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ASI, 아, ASI가 그 ASI의 친구다? 예, 예. 기준으로는 예, 예. 10년 안에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매트릭스라던가 이런 세계관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인간이 통제하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때는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 도달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이제 윤리적인 거나 규제들이 존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인간이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예, 예. 네, 현재는 이제 2단계를 연구하는 기업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이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대표님께서 보신 네. ASI 저 초지능에 관련해서는 언제쯤 이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 30년 안에는 AGI의 단계를 넘어서서 ASI에 도달하는 단계가 올 거라고. 30년 안에. 네네네. 예. 근데 이제 AGI에 대해서 도달하는 단계가 좀 진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뭐 5에서 7년 안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속이 붙어서. 네, 예. 그렇죠. 네, 그 정도 만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5년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ASI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는 거기서 플러스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ASI는 아직 없고요. 아직 없어요. 네네네. AGI의 단계는 사실상 이제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이나 이제 오픈 AI 안에서도 AGI를 방향성을 잡고선 가고는 있죠. 네. 대부분 다 이제 AGI로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ASI 단계까지는 없다. 근데 보통 만약에 ASI라는 것도 AGI라는 것을 먼저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 네. 필요하다면 네네. AGI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기업이 ASI도 갈 가능성이 좀 제일 크다 가능성이 이렇게 높죠. 볼 수도 네. 있는 거겠네요. 제일 가능성이 높고 결론적으로 이게 스스로 발전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 자체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는 AGI 요 단계를 도달시키는 기업이 네. 가장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 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만약에 AGI라는 그 분야, 그러니까 네네. 범용 인공지능이 만약에 나오게 네. 된다면 네. 가장 우리 소비자 입장이나 뭐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이나 네네. 가장 먼저 치고 나올 만한 뭐 어떤 기업들, 뭐 기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군 네네. 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때부터는 좀 굉장히 기존의 산업혁명의 국면과는 반대로 가버리는데 네. 사실 요즘도 좀 그런 걸 체감하실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부터 바뀌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네. 소프트웨어부터 대체되는 모습을 보셨고 생각보다 농업이나 이런 쪽은 좀 그렇게까지 뭐 AI화가 됐다기에는 아직 그러지 않은 영역들도 많은데 예. 이것과 똑같은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4차에서부터 3차, 2차, 1차 순으로 오히려 느리게 진화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이 모든 게 다 데이터화돼 있고 AI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예. 대체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분야로 갈수록 사실 이제 고지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도 요 분야에서 진취적인 혁신을 보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나타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AGI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빈틈을 전부 다 빠르게 혁신해 나가는 구조로 먼저 제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측면으로 하나둘씩 나가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1차적인 산업들은 다 아날로그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네. 4차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네. 부분부터 먼저 차근차근 그렇죠. 점유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네, 맞습니다. 뭐 단적으로 팹리스 뭐 AI 반도체 칩셋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간이 설계하는 것보다 AGI가 설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설계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어떤 트렌드 속에서 뭐 새롭게 또 탄생하는 테크 기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네. AI 입장에서도 사실 예.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영역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작년에도 한번 젠슨왕 CEO가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 폭락을 양자 컴퓨터 쪽에 뭐 한 번에 22%뭐 정말 크게 하락한 기업은 한 일주일 동안에 50%가량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요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컴퓨터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정수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머리랑 가장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판단력이나 생각 혹은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확률적이거든요. 예. 모델 자체가 정수처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고 우리가 어제를 생각할 때 정말 HD처럼 깔끔하게 딱 펼쳐지고 이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생체공학적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애초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는 시점에 대상이 됐던 게 인간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컴퓨터라는 존재는 이렇게 많은 칩셋들을 통해 가지고 고단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작잖아요. 심지어 예. 이제 쥐 같은 것들도 다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작은 뇌로도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처리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적인 모델을 갖고 온 게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이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양자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라는 게 어쨌든 1과 0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1과 0에 해당하는 양자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그 간의 모든 조합들을 곱셈 형태로 조합을 해서 이 대상의 어떤 목표물을 풀어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양자 컴퓨터에 우리가 뭔가 오더를 내린다라면은 그거를 병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들 간의 병렬적인 얽힘이란 게 자연처럼 굉장히 좀 유기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딱 기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확률로 요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9% 확률로 이럴 것이다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100% 이겁니다라고 정수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믿을 수가 있는 모델이 아닌데 이걸 써도 괜찮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논리 큐비트라는 단위 용칭으로 쓰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모델들이 존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긴 하지만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논리 큐비트가 제대로 나와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17년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예. 물론 이제 AGI 같은 거를 통해서 연구를 가속하면 조금 더 땡길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정확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률은 떨어진다. 근데 딱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주로 이제 먼저 쓰이는 건 당연히 암호에 대한 해독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당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인해서 뭐 풀릴 수 있다 이런 이슈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암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어쨌든 뭐 확률적이지만 예측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저도 네.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네네네. 들었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길이 10가지의 길이 있으면 네네네.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는 하나씩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네. 다시 두 번째 가고 아니면 돌아오고 세 네. 번째 가고 이런 과정이 거쳤다면 네네. 양자 컴퓨팅은 한 번에 10군데를 한꺼번에 가서 네. 그중에 그 맞는 길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에 네. 따라서 조금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네.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나요? 뭐 10개라는 것은 좀 작지만 이게 만약에 100만 개, 1000만 네. 개다. 네. 이런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해하기는 가장 쉽고요. 이해하기는 쉽고. 네. 근데 제가 비교를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우리가 이제 키를 열어 가지고 어떤 잠긴 문을 열 때 뭐 그 동작 방식을 해킹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이제 복잡한 암호들은 정말 딱 맞는 키가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의 실제 키 값에 대해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하면서 요 값이 가장 얘 키값에 가까울 것 같은 데를 예. 이 서로 간의 큐비트들끼리 어. 얽힘이라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 값 다 연결해 오,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 이게 아마 예. 키일 것이다. 99%. 어. 요렇게 역으로 던져주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말 짧은 질문 하나만 네.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암호를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산업군은 무엇이 있을까요? 암호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예. 거는 이제 은행 암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독이 풀리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제 은행 암호도 어쨌든 이제 뭐 256비트 예, 예. 어떤 보안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보안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안 풀리는 구조가 아니야. 네네. 인간의 머리 혹은 이제 현재 컴퓨터 기술로 풀기 어려운 기술을 도입해 놓은 것인데 예.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외계 생명체가 이걸 한 번에 풀어버리거든요. 예. 이런 모델들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적인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시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된 네. 그러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팅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고 또 복잡한 이야기도 있는데 나중에 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네.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6월 2일 월요일 프리마켓 뉴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또 투표소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국민의 주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자 내일은 아마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고 저희가 다 뉴스를 준비해서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